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전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많이 막막하시죠?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전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이유는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작은 학문이 아니라 굉장히 큰 학문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떤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지 마치 복잡한 미로처럼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공부를 내 목적에 맞게 혹은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자격증 중심의 공부와 실무 중심의 공부로 좀 두 개로 나눴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전기 공부를 그냥 무작정 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냐면 영어 공부도 생각할 수 있죠. 오늘부터 영어 공부할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요, 도대체 그러면은 문법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되나? 회화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토익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문법 중심의 공부를 한다면 예전에 문법 책을 이제 펼쳐놓고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될 테고, 회화 중심의 공부를 한다면 어쨌든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익 점수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적합한 수단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될 거니까 말이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격증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종의 토익 시험과 같이 영어에서 이런 점수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무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회화 공부를 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둘 중에 무조건 토익 공부하는 거는 영어 공부가 아닙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 회화 중심의 그냥 공부만 하는 거는 참된 영어라고 볼 수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중심의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예 필요 없고 현장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실무 중심의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학적으로 근간을 이루지 않고 잘못된 공부라고 또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각각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증 공부를 하면 장점은 혹시 뭔 줄 아세요?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면요, 장점은 무엇보다도 목표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번에 전기 기능사를 따야지, 혹은 전기 기사를 따야지, 필기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통과하게 되려면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부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력을 길러야지 이렇게 할 때 내가 뭐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이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정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증 중심의 공부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딱 잡고 그 과정에서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토익 700을 맞아야지. 내가 토익 800을 맞아야지 라고 하는 딱 목표를 분명히 한다면은 그 과정에 수반되는 전략도 굉장히 탄탄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 중심의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는 또 단점도 있어요. 이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약간 실용적인 것과 조금 멀어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상대적으로 비실용적이라는 이런 비판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공학적인 것은 아주 근간이 잘 잡혀요. 전압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이라든지, 전하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전선에서의 어떤 힘의 세기라든지, 전자력이라든지, 앙페르의 법칙 이런 건 다 공학적으로 기초가 탄탄해지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럼 방에다가 이 전등 한번 연결해 봐 이렇게 딱 물어보게 되면은 적절한 대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이런 자격증 중심의 교육과정은 잘 이수했으나
실무 능력이 약하신 분들을 우리가 빗대어서 뭐 자격증만 가지고 있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의사도 마찬가지죠. 자격증만 있고 실제로는 잘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우리가 다 장점과 단점들이 자격증 중심의 교육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가게 되면은 역시 단점과 장점 어느 하나만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실무 중심의 교육에서도 역시 장점이 있죠. 뭐죠? 이 단점이 바로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실용적이다. 바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조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전동기 같은 거를 돌리자고 할 때 어떤 거를 히터 같은 걸 연결할 때 충분하게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이 실무 중심의 교육에서 나타나는 아주 부각되는 이 교육적 효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 중심의 교육에서도 역시 단점은 있게 되죠. 실무 중심의 교육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공학적 근간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혹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가 깊이 있게 대답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뭐 자동차 같은 거에 큰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차를 어쨌든 운전하니까 엔진 오일을 언제 바꿔야 되지? 예를 들어 이 부품은 필터는 언제 바꿔야 되지? 이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공학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실무 중심의 사고로 이야기하는 분의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혹은 이 자동차 디자인이 왜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지? 왜 여기에는 알루미늄이나 뭐 철 같은 거를 쓰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이지? 공학적 사고를 가지신 분과 그냥 그것을 실무 중심의 사고로 보시는 분은 또 완전히 의견이 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몇 번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번은 실무 중심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많이 쓰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면은 전기에 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두 번 들어가게 되면은 공학적 사고가 부족했을 때는 좀 한계에 도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에서 불을 딱 껐을 때 형광등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꺼지죠, 그렇죠? 그런데 형광등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약간 불이 자글자글자글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볼 수 있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딱 물어봤을 때 대답을 완벽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요. 컴퓨터 사용하다가 피부의 약한 부분에 본체가 살짝 닿게 되면 그때 약간 좀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올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 PD님,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기분 탓에? 아니죠. 공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것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둘째예요. 제가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사실은 이건 법률적인 문제를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로 최근에 두 가지를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왜 요즘에 이렇게 뭐 순대국밥집이라든지 뭐 노래방 이렇게 하면은 풍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광고물 있죠. 그 뭐라고 하죠? 왜 밑에서 이렇게 제가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바람 이렇게 막 불어서 노래방이라고 막 써 있어서 밑에 바람 막 불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막 팔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광고물. 이 광고물이 뭐가 문제냐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요 전선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딘가에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선이 완전히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때로는요. 제가 산책하다 보니까 이 전선이 하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이 위로 지나가다 보니까 전선이 까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이 전선이 어디 잠겨 있는 것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누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거 만드신 분이 책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피해는 고스란히 행인의 몫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한 점주의 책임이 부여되고 피해도 받겠죠. 이런 것들도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명 같은 것도 잘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것이 좀 왕성하게 된 곳을 보면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분전반 저렇게 막 가려놓으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 영상에 나왔었죠. 분전반이 아주 열리지도 못하게 그 앞에다가 쇼파를 그냥 타카로 다다다다닥 찍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법률적인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데 실무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이런 공학 중심의 교육에서 이루어졌다가 실무를 한번 또 갔다가 다시 또 공학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가 또 다시 실무로 한번 갔다가 또 공학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점점 실력을 올리는 것이 실제로는 아주 그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닌 실제로 아주 튼튼한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교육을 더 선호하십니까? 만약에 단기 중심적으로 간다면 저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 중심으로 그다음에 직업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공부를 한다면 저는 자격증 중심의 공부가 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둘 다 아니다. 사실 그리고 두 개가 좀 섞여 있어도 크게 관계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조금 저는 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염려되는 것이 있는데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근거가 확실한 내용들의 공부를 앞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출처가 분분명한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말을 인용하게 되면은 그 말은 출처가 분분명하고 공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서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재구성하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데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에는 좀 분명한 사실들 책을 사더라도 분명히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나와 있는 책들 그 공학적 근간으로 아니면 실무에서도 그냥 실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좀 내용들이 좀 실무를 좀 다루지만 그 출처가 좀 명확한 내용들을 보는 것을 저는 좀 권장드립니다. 전기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사죠. 저도 많이 삽니다. 회사에서도 봐야 되니까 많이 사는데 제가 어떤 책을 최근에 다시 한번 실무 중심의 책을 이렇게 봤는데 막 옳지 않은 표현법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지나친 일본어식 표현 그 책에서 그 쓰는 저자는 아무 문제 없겠지만 이것을 서로 통용해서 나눌 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내가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먼저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쌓을 수 있을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무 중심으로 가시게 된다면 협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기업에서 하는 세미나라든지 혹은 그런데 참여할 수 없게 되면요.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게 되면 PDF 자료집 같은 것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런 자료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당연히 계속 공부를 해서 발전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자기 자리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전기 기술이 더 발전되고 그 다음에 전기 기술자들의 대우나 사회적인 바라보는 시각이 더 좋아지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첫 걸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